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절세 계좌 때문에 주말 동안 너무 피곤한 하루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2월 중순에 시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투자는 하고 있는데 왜 돈을 못 모으는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연금 얘기까지 해보면서 시장 전반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정리한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의 주요 경제지표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2월 12일부터 미국의 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목요일날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장을 약간 예견해 본다, 그리고 물가가 얼마나 비싸게 팔릴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공급자 물가지수가 나올 거고요. 소매 판매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는 수, 목, 금의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휴장도 있네요. 넘어갈수록 엔비디아 실적이 좀 중요해질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지표들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가지수가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2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나오는 이러한 경제 지표들 중에서 비중도가 높은 것들은 반드시 체킹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사실상 상호 무역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정도에 예고하고 있으면서 일본에다가도 추가 관세를 고려 중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지금 일본한테 삥을 뜯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동차 관세 부과 때문에 테슬라가 또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강세되고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본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1456조의 대미 투자를 일본 이시바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의 LNG나 방위비도 2배로 늘린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짱이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본까지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그런 환경이 점차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관세 폭탄을 사전적으로 막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웃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일날 맥도날드 실적 발표가 있고요. 11일날은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개별 종목으로 애플 이후에 또다시 노리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6개월 동안 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7%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거의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회사 중에 코카콜라 펨사라고 있어요. 남아공에 주력된 그런 코카콜라의 자회사인데 이번에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미리 선제적으로 빠져있는 코카콜라에 조금 일부 투자할 예정입니다. 13일에 팔로알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4일날 모더나까지 나와 있는데, 모더나는 지금 제약주 우리 그 대표적인 방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옛날에는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6개월 동안 60%가 하락하면서 모더나의 옛날에 그 우리가 백신 맞던 그 모더나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지난 금요일 시장에 다우가 1%, 그 다음에 S&P가 또 1% 빠졌고요. 나스닥은 1.3% 빠졌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미국 시장이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S&P 보세요. 요렇게 지금 어느 방향성을 잡기 힘든 모습입니다. 다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진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달러가 많이 오르고 채권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다가 지난 금요일 날 트럼프 악재 때문에,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는 악재 때문에 채권이 다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흥국 우리나라 코스피와 비교를 하면 미국 시장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시장도 장점이 뭐냐면 시가총액이 작고 어쨌든 신흥국 특성상 좀 가볍기 때문에 주요 변수에 있어서 빨리빨리 움직인다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장기 투자에 좀 부적합한 이유들은 변수가 너무 많죠.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늘 정책적인 얘기, 기업의 어떤 윤리적인 얘기 이런 걸 빼더라도 북한이라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변수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장기 투자에는 늘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도 좋지 않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관세 폭탄 얘기, 니콜라는 거의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지금 계속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미국 시장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수익률이 좀 많이 발생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크단 말이죠. 지금 보면 4단계로 하락하면서 다시 지금 연초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코스피거든요. 국장 느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의 불확실성에 기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발 변수에 대해서는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면 좀 늦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흥국 투자 같이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좋죠. 그래서 커버드 콜 같은 거는 아마 올라갈 것 같을 때는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거고요. 떨어질 것 같을 때는 풋옵션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텐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이 잘 안 죽어요. 조금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해서 커버드 콜한테 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 커버드 콜이 상대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개별 종목들을 바탕으로 한 지금 그 밸류체인의 종목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AI의 대표적인 주자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다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ETF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하락폭이 좀 컸던 ETF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아니면은 엔비디아 미국 체인, 그 다음에 미국 채권은 혼합형, 그 다음에 에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밸류체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종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채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종목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큰 ETF들은 좀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이제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TSMC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지금 딥시크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좀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소프트웨어도 이번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실제로 갈팡질팡하는 그런 반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날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고요. 엔비디아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국고채가 70% 비중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인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던 타이거 엔비디아 미국 채권 혼합형도 국채가 따라가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정답은 또 아닌 그런 시대를 또 살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폭이 매우 컸습니다. 보통 우리가 ETF에서 몰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30% 룰이 있어요. 한 종목에다가 30%를 초과해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스 밸류체인 테슬라 밸류체인이나 아니면 종목을 몰빵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물 투자가 많아요. 선물. 그러니까 종목을 30% 담고 종목을 30% 이상 못 담으니까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이 종목에 투자하는 선물 혹은 풀옵션 이런 것들로 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에다가 나머지 선물 옵션으로 50% 이상을 담는 그런 포트폴리오인데 최근에 하락폭이 좀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하락폭이 컸던 ETF들을 담을 것인가, 이제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앞선 그 시장의 전초적인 하락 느낌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실 것인가입니다. 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요, 시장은 되게 치열한 상황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에이스 금연물, KRX 금연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ETF에서 살 수 있는 금 투자기 때문에 얘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시가총액이 얼마 전에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5천억이었거든요. 지금 8,59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거래량도 보세요. 자, 이 이슈가 뭐냐면 제가 18,500원대 한 주당 18,500원으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은 올라갔고 나머지 앞서 보셨겠지만 지수나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자, 2월 8일 날 유례 없던 변동성, 아래 위로 꼬리가 달려봤자 사실 금은 뭐 여기 좀 길었네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있었네요. 근데 보시면 밑꼬리가 엄청나게 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금은 약간 하락했어요. 근데 오히려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500원에 제가 한번 대대적으로 카페에도 올리고 방송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많이 사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오르니까 와, 이게 금이 안전자산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보세요. 금 시세에서 살 때 주문 불가합니다. 팔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 버리니까 금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금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뭐 대란이 났을 리는 없을 거고, 시장에서 금을 찾는 기관이나 어떤 큰 손의 수요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네. 죄송합니다. 광고 아니에요.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한 축이 바로 금인 거죠, 여러분들. 금이나 채권 그리고 커버드콜도 이렇게 시장이 좀 방향성을 정확히 잡기 어렵거나 보합권이거나 약간 빠질 때 커버드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잃고 지키는 거,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표적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빠지는 종목들은 뭐 대표적으로 경제학에서 뭐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는데 탄력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관성 이런 거 얘기하는데 더 빠질 것처럼 느껴지고요. 보통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지지선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밟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더 빠질 것 같다는 게 탄성력, 그 다음에 뭐 관성 이런 거 같은데, 올라갈 때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원칙이 없으면 ETF가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원칙입니다. 일시적인 가격 범위를 벗어난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빠진 것들, 방금 금처럼요. 금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뭐가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펀더멘털에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가격이 막 빠지는데 반등하려고 이제 보통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물렸을 때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바로 팔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들의 특징은 일시적인 가격 범위를 위로 벗어난 종목을 사는 거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사는 겁니다. 이런 거 너무 많이 그어놨네. 18,500원이었을 때 이제 위로 막 올라갈 때 이때 사는 거 미리 샀었으면은 지금 22,000원에 안 사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일단은 빼요. 실제로 어떤 종목들이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확인해 볼 생각은 안 하고 실제로 차트만 보면서 가격이 막 빠지면은 이제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렸을 때 급해서 빨리 손절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물타야 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건데, 이제부터는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투자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인지 잘 보시고요. 내가 이쪽에 한두 개라도 해당된다 그러면은 ETF가 좋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에이스 KRX 금연물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채권이나 아니면 커버드콜이나 금 대비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그런 상품입니다. 시장이 좋았잖아요. 24년도, 23년도에 2년 연속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하셨으면 플러스란 말이죠. 근데 내가 잘했다라기보다는 환율도 올랐고요.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빅테크가 시장을 이끌어줬었고 그 관련된 밸류 체인이 위성을 둘러싸면서 정말 한두 번은 다 그 큰 실적을 줬기 때문에 결국 겸손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잃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보여드리지만 역사적으로 20년 동안 봤을 때 위험을 대비한다. 그리고 시장이 막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위험을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든 자산들은 그 방향성이 상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금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상방향일 때 위험을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골드나 CDS, 뭐 신용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좀 불안한 채권들을 담는 것들, 빅스는 변동성들,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물가 연동 채권들, 성과가 1등, 4등, 8등 이런 거죠. 빅스 같은 거 변동성에 투자하는 거 아시죠? 공포 지수. 변동성이 너무 크면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투자하는 것이 이제 빅스 쇼트거든요. 숏. 그래서 이런 것들 성과가 안 좋았다. 타이밍을 못 맞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캐시나 실버나 아무것도 안 한 거보다도 금이 좋고요. 이런 타이밍을 양쪽에서 다 먹겠다라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고, 금이 결과적으로 감매수 구간 같이 지금처럼 고점에서 저항받고 있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10%만 넣어놔도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근데 지금 좀 높아졌어요, 또. 그래서 금을 담았을 경우에 포트폴리오와 자주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얼로케이션이 할당 분배거든요. S&P 500에 100% 투자하는 것과 금을 30% 넘게 투자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맞춰놓게 돼서 5년간 투자했을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벤치마크가 S&P 500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턴은 14.5%고요. 이게 지금 금과 섞은 포트폴리오, 얘가 S&P 500에 100% 투자한 포트폴리오, 10,000불을 투자했을 때 동일 조건에서 19,400불이 되고, 얘는 평가 금액이 이제 20,000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을 섞는 것이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을 때 도움이 되고,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위험은 낮춘다라는 거, MDD라는 측면에서 19.61 그리고 23.91 최근에 하락폭을 보전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금을 섞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자주 강조드리는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금을 무슨 왜 ETF로 사냐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금통장 가지고 계신 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금통장이 더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금통장에서 투자하는 것과 ETF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해본 결과 둘 다 해봤고, 저는 금 선물도 해봤고, 금을 또 그 GLD, 뭐 GDX, 금 광산에 투자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다 해봤습니다. 근데 오를 때는 금 광산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은 자산으로 100% 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도 가지고 있으면서 레버리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더 좋은데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금이 가장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금을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ETF가 가장 속편하니까 0.5%의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막 올라간 자산에 이거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금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상방으로. 투자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게 잘 안 된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ETF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S&P를 하든 뭘 하든 ETF를 하시는 게 맞는데, ETF는요, 보세요.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슈드만 해도 기초지수를 바탕으로 어떻게 유니버스를 설정해서 종목을 어떻게 설정하고 산출을 어떻게 하면서 또 변경은 또 어떻게 하고 비중은 또 어떻게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쓴단 말이죠. 무지성으로 S&P 500만 모아가는 그런
ETF 뭐 스파이 있긴 하지만 스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버스 종목군을 선정해서 여기에 해당이 돼야 돼요. 10년 이상의 배당을 실시했는지, 세부적으로 보면 배당을 줄였거나 아니면 배당 삭감의 그 기조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유동 시가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큰 문제가 없는지, 거래량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종목 선정 현금이나 이런 이 경제에 대한 그 어떤 비율, 지표나 비율들을 보면서 선정이 되는 종목들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어렵은 게 바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ETF는 재미없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ETF를 많이들 안 하시거든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1년 동안에 95% 올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7%가 올랐죠. 그러니까 ETF도 종목 선정에 따라서 재미있고 재미없고, 그리고 포트를 보호하고 아니면 하방을 방어하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면서 커버드 콜을 섞고 나머지 좀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로 비중을 구성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빠지지만 않으면. 지금처럼 시장이 좋으면 많이 오르는 거고요. 나머지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는 누가 이 재미없는 슈드를 합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때 슈드가 오히려 걸림돌이고 너무 재미없으니까 월배당도 받으면서 공격적인 투자도 하는 거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성과는요, 성과는 시간을 투자하면 성과가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원칙과 목표랑 목적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무지성으로 오늘부터 10주 모아가기 한다는 분, 혹은 뭐 챌린지 한다는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하루에 한 주씩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좋아요. 다 좋습니다만 목적이 뭔지, 전략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나 그저께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S&P를 혹은 나스닥을 설명드리면서 그 0.000뭐1 이런 수수료가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뭐 절세 전략 물론 큰 이슈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국 ETF를 모아간다라는 신개념은 뭐냐면 주식 수를 모아간다라는 거거든요. 100주 모아보고 200주 모아보고, 그리고 뭐 1000주를 모아보고, 저처럼 JP를 1000주를 모으게 되면 월에 한 40만 원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모아보고, 근데 중간에 평가 금액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변동돼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전략을 바꿔보고 이런 겁니다. 목적과 전략이 내가 뭔지를 안 정해 놓으면 무지성 매수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10주 모였네, 한 1000주 모였네, 그게 다거든요. 개인적으로 5억을 목표한다든지, 아니면 슈드를 뭐 한 3000주를 목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적을 좀 세워놔셔야 되고요. 전략은 내가 상방이 너무 과하지 않은지, 아니면 중립적인데 너무 재미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풀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ETF 운용사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입맛에 맞게 잘 짜내주고 있고, 지금 물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적절하게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5%에서 10%까지는 입맛대로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이나 아니면 뭐 일정 목표를 모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주식에서 돈 버는 분들은요, 제가 20년 정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13년, 14년 현업에 있으면서 정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주식으로 떼돈 버시는 분 잘 없어요. 그렇지만 주식의 불확실성에 투자하다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싸게 계속 모아가자라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 실제로 우리가 돈이 없거나 더 가난할 때, 혹은 당장 50만 원도 못 모은다 하실 때 보면 연금을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포트폴리오가 슈드가 왜 이렇게 있거나 뭐 이렇게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종목에. 근데 보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때가 0.4달러였어요. 1년 전에, 10년 전에. 근데 지금 1달러잖아요. 그리고 향후 10년 뒤에는 2.6달러 추이입니다. 이런 것들 좀 체크하셔가지고, 저같이 슈드에 미친놈들, 한국판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미친놈들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커버드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커버드콜은 지금 얘기하기 너무 길 것 같고, 포트폴리오 점검 중에서 지금 당장 노후에 여유가 없어서 월 50만 원도 못 모으신다 하면은 그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지금 50만 원이 없는데 나중에 50만 원이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처럼 주말에 잠 못 자고 계속 일하셔야 되고, 더 이런 기술도 없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거 하셔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는 사회적인 그 어떤 갭을 줄여주는 게 바로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은, 아이고 이거 안 지웠네, 죄송합니다. 50만 원이 주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절세계좌 축소 논란 때문에 100%를 다 과세 이연해주면서 복리로 불려주던 것을 85만 불려주는 이슈가 한참 난리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이 주는 행복은 자, 월에 50만 원, 연간 600만 원, 그리고 10년 동안에 1억 2천이 5억 정도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해야 되고요. 특히나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50만 원을 당장, 지금 당장 내가 큰 돈을 물려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50만 원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10년 0세, 10세 징역 1,000만 원씩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연금을 투자해 주시는 거는 개인연금은 그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ISA는 급여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15세, 19세 두 가지의 허들이 있거든요. 연금은 어렸을 때부터 증여해 두시고 복리로 불려두시면 20살 때 딱 대학 등록금 혹은 뭐 나머지 비용들로 그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돈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연간으로 양도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넘지 않고 빼지 말라 소리입니다. 팔지 말라 소리예요.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으로 2천만 원이니까 실제로 이제 분리과세 되는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좋은 일 하려다가 또 피부양자 박탈되면 또 다른 또 고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ETF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와 목적 그리고 어떤 상품들을 골라야 되는지를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이 좋고 시장이 흔들릴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한번 돌아보시라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좋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실수해도 많이 할 수 있는 ETF 종목들을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